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 21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원룸촌 CCTV에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누구와 헤어진 뒤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여성이 집에 도착한 순간 이 골목에서 가방을 맨 남성이 불쑥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왼쪽에서 나오는 저 남성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남성, 여성이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에도 1시간이 훌쩍 넘도록 밖에서 서성이는데요. 네. 이 남성, 여성이 잠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어머. 남성이 밖에서 지금 소름 쫙 끼쳐요 벌써. 1시간 넘도록 밖에서 여성이 잠들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새벽 2시 반 여성이 들어간 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무려 1시간 동안 주변에서 서성대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새벽 3시 반쯤에 여성이 잠든 것처럼 보이니까 이 남성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위치한 이 여성의 원룸에 침입을 했다고 하고요.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뒤에 신체를 결박하고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성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범행 저지르고 난 1시간 반 뒤쯤 도망갔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이런 정말 소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공포스러운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범죄가 사실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1년에도 거의 수천 건 정도 이제 강간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80%인데 지금 한 30% 정도는 저렇게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표물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염두에 두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세상에. 스토킹을 하다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도 원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이미 다 봐뒀던 목표물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영상은 사실은 저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네. 한편으로는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적나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소름 끼치기 짝이 없네요. 네.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답니다. 걱정되는 건 김현주 평론가님, 아직까지도 저 흉악한 남성, 흉악범 잡히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네, 이 범죄를 저지른 그 30대 남성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DNA를 채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의자를 특정해서 용의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습격을 해서 30대 남성을 바로 검거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범창이나 CCTV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서 아하. 주민들은 무척 불안한 상태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범죄를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가방에 청테이프, 전기구 등을 사전에 챙겨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준비물로 봐서는 계획적인데 누구를 하나 특정을 누구를 딱 해서 온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 피해자가 걸린 거죠. 범행 이유가요. 자기 인생은 불행한데 남들이 행복하게 살아서 그게 불만이었답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죄에 쳐야 될 것 같아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범행 재질 중하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 30대 남성 주거 침입, 특수강간 등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뭐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이용해서 성범죄 저지르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기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더욱더 무겁게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